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금요일에 거래량이 훅 줄면서 연기금도 매도하고 외국인도 매도하면서 아쉬운 그런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결국에 그 아쉬운 마무리에 이어서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4.74% 빠졌고요. 코스피가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을 가져왔고요. 지금 아무래도 힘이 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더 큰 하락이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뭐 어떤 내용들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 뭐 별다른 뉴스는 없고요. 뭐 ESG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 뭐 해운 시장도 파월 쇼크다, 벌크선 운임지수 2년 내 최저다. 어쨌든 BDI 지수는 HMM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SCFI 지수인데, 결국에 SCFI 지수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SCFI 지수가 고점일 때 HMM의 주가는 최저점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운임지수가 영향을 아예 안 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운임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볼게요. 오늘 뭐 결국에 하락한 이유는 간단하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았고요. 외국인이 56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공매도가 64만 주나 나왔습니다. 하락할 때 아무래도 힘이 안 좋은 기업들, 거래량이 줄어든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중에서 과거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 대상으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포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정부에서 공매도 관련된 그런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코멘트는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지난주 주간 공매도 최다 기업이 SK케미칼이에요. 뉴스도 한번 나왔거든요. 아마 여기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를 어떤 집중 조사하겠다라는 거지, 정상적인 공매도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HMM의 현재 지금 이 공매도 물량들이 전부 다 불법 공매도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를 때려잡겠다? 그 공매도를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고 불법 공매도를 때려잡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부의 워딩에 그 크게 이렇게 안도감을, 공매도 한번 쳐볼까요? 가지시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할 것이에요. 네, 정상 공매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뭐 JP모간, 뭐 메릴린지, 골드만삭스 전부 다 공매도 많이 하죠. 네, 지금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좀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면은 공매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불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매도는, 그럼 결국에 이 정부는 정상적인 공매도는 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공매도 중에서 불법 공매도, 네, 무차익 공매도가 얼마나 전체 비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전체 비중의 뭐 80%, 90%, 뭐 50%, 40% 정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기대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에서 전부 다 깨버렸고요. 다만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빠지는 거에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미국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단 하루 반등,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4% 빠지고 뭐 5% 오르고 다시 3% 빠지고 다시 4% 오르고 이렇게 퐁당퐁당 할 때는 관망하지만 이틀 연속, 3일 연속, 최소 3일 연속 오른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이 된다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지수들이 차라리 다시 하락할 때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빠지면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하고, 주봉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제는
거의 2440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10%더 빠지면은 완전히 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1년 10월 달에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했고, 그리고 결국에 3개월에 걸쳐서 겨우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번에 하단을 돌파한다고 해서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1분 기준, 주봉 기준, 이평선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의 매수세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매매 동향 자체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외인의 매수든, 아니면 공매도가 줄든, 아니면 공매도 잔고가 줄든, 아니면 연기금이 추가로 매수하든,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한 개라도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매수하기 매력적인 기업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결국에 이 기업을 털어야 되느냐,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종목 18,000원까지 간다는데 그러면 지금 손절하고 나중에 18,000원에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서 계실까요? 없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들이 제일 많은 라인이 요 구간이거든요. 15,000, 16,000 라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라인들이 요 구간이에요. 2만원대, 2만원대 라인. 여기 깨지면, 여기 21,000원대, 2만원대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15,000원, 16,000원대까지. 2만원 깨졌다고 한번 계산해보면 20%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시계를 넓게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뜨려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럼 6개월 동안 그 손절한 종목 현금 계속 갖고 있다가 HMM 16,000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손절한 종목은 만약에 저는 첫 번째로 손절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손절할 종목은 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여기서 손절할 종목은 뭐냐? 망하는 종목,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기업,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낮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가 없어요. 뭐 존버는 승리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시장이,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 제가 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KT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월봉을 보게 되시면 까마득하죠. 네, 2007년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존버 하지만 결국 아예 30%죠. 그 다음에 아주 까마득하죠. 포스코 2007년도에 76만원, 지금 24만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원래 이래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기본적인 산업이, 얘네들 돈 많이 벌죠. 현금 많죠. 부채 낮죠. 근데 산업이 성장하지 않죠. 네. 롯데는 어떨까요? 롯데는 사실은 답이 없어야 되는데, 롯데도 뭐 2016년도 12만 5천원 찍고 뭐 완전히 바닥이죠. 네. 이런 어떤 내수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좀 장기 투자하기 위험합니다. 결국 HMM도 과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93%거든요. 그때 활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호황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4년간 거의 지옥이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태동입니다. 태동. 지금 상태에서 18,000원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을 할 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실이 만약에 마이너스 40%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발견됐다 싶을 시점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대안도 없고 그냥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손절을 하시면은 손절한 금액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내 1,000만 원인데 반토막나서 500만 원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순식간에 10%가 빠져서 450 되고 450이 돼버리니까 좀 이제 무서워서 다른 종목을 또 바로 칼손절을 해버려요.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반토막 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는 칼손절하겠다. 그리고 10% 손절하고 또 들어갔는데 또 10% 손절하고 그러면서 시드가 어느 순간 보면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55%에서 유지될 종목 그 시드가 내가 손절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70%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망하지 않을 기업, 그 다음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아니다. 저점 매수가 할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한번 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